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돕는 새딸 아빠 백주부입니다. 오늘은 이해와 공감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공감과 이해의 차이 알고 계십니까? 공감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죠. 아무리 능력이 탁월하고 똑똑해도 관계 속에서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굉장히 비난을 받고 그 사람의 능력 발휘할 기회도 사라집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국민들의 정서를 공감하지 못해서 굉장히 비난받고 경질되는 거 우리가 다 보고 있죠.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안정감이 떨어지고, 그래서 자기 능력이 10이라면요 그 능력의 1이나 2밖에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다 팀워크이고 다 누군가가 도와주고 협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안정감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 그리고 창의성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공감 능력을 기를까요? 여러분 주변에 아무리 내 입장을 설명해 주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꼰대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중요한 사람이니까, 내 상사, 내 자녀, 내 가족이니까 이해하려고 많은 근심, 걱정,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야 도대체 그 사람은? 왜 그렇게밖에 행동을 안 하지? 뭐가 잘못된 거야? 제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가 커가면서 왜 이렇게 엄마 마음을 모르고 아빠 마음을 모르고 속썩이나 이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 아이들이 행동이 변화될까요?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을 이해하고 또 그런 공감이 떨어지는 사람을 당신이 어떻게 설득할까요? 자, 오늘 여러분들 새딸아빠 백주부와 함께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게 세 딸이 있습니다. 첫째 은총이, 둘째 일에, 셋째 기쁨이에요. 막내는 그냥 귀여운 거고요. 첫째는 초등학교 5학년인데 조금 성숙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아빠의, 엄마의 그 뭔가를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고 도우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둘째 일에는요 좀 아직까지 자기 세계에 많이 빠져 있어요. 아빠가 그 사이에서 뭘 다급하게 찾아도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 은총이는 제가 뭘 잃어버려서 찾고 있다, 뭘 하고 있다, 그럼 그걸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와서 도우려고 그래요. 자, 근데 하루는요 토요일 날 되면 저희 세 딸을 외할머니 집에 보냅니다. 그럼 아이들이 거기서 놀기도 하고 친척을 만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토요일 날 아침에 10시에 제가 어떤 누군가와 미팅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되게 좀 다급했죠. 아침에 일찍 아이들을 외할머니 집에 바래다 주고 저는 돌아와서 준비를 해서 또 그 미팅 장소에까지 흐트러지지 않은 모습으로 좀 만나야 되잖아요. 마음이 바쁜 거예요. 제가 새벽에 하는 일이 좀 있거든요. 알고 싶죠? 그 새벽에 하고 있는 일을 마치고 전화를 해서 애들을 깨웁니다. 이래가 받았어요. 이래야 자 일어나서 준비하고 옷 입고 짐 챙기고 그리고 아침에 계란이랑 두유 먹어. 제가 집에 들어갔을 때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아이들이 일어나서 깨끗하게 옷을 갈아입고 아침 식사를 끝내고 저를 기다리는 모습을 기대했겠죠. 근데 들어가 보니까 널브러져서 아직 못 일어나고 있는 거야 애들이. 그래서 애들 깨우고 옷 입히고. 근데 하필 또 우리 일에는 이 아빠의 다급한 마음을 몰라주고 또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아 아빠 계란 싫어. 두유 먹기 싫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겠죠?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아니 두유나 먹어. 계란도 못 먹어서 굶는 아이들이 많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위쪽에 링크가 하나 지나갈 텐데요. 닫힌 아이의 입을 열게 하는 질문법. 지난번 영상인데요. 거기에 원리가 있죠? 우리가 어떤 태도로 대화해야 되는가? 아이를 노엽게 하지 마라. 요즘 말로 말하자면 아이가 빡돌게 하면 안 돼요. 아무리 훈육하고 아빠라 그래도 엄마라 그래도 나긋나긋하게 훈육하고 가르치고요. 때로는 화를 내더라도 통제된 화를 내서 제대로 된 훈육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래에게 마음에 화가 나지만 그 화를 좀 참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야 아빠가 좀 바빠. 아빠 얘기 좀 들어볼래? 들어봐. 아빠가 아침에 너희들 외할머니 집에 바래다 줘야 되잖아? 그럼 운전해서 50분 왕복 1시간 걸리겠지? 근데 아빠가 또 10시에 미팅이 있어. 약속이 있어. 너희들이 준비가 덜 돼서 기다렸다가 가야 되지? 그러면 아빠가 늦을 수 있겠지?
그러면 아빠가 늦게 되면 그 사람한테 미안하지. 그럼 안 되겠지. 그래서 아빠가 마음이 다급한 거야. 알겠지? 근데 이래가 그런 아빠 마음을 몰라주고 그냥 먹는 거 싫은 대로 투정 부리고 그러고 있으면, 또 늦게 일어나고 있으면 아빠 마음이 어떻게 했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우리 이래가 어떻게 했을까요? 속상한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걸로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된 겁니다. 또 어린 마음을 제가 염려하기 때문에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옆에서 옆구리에 끼고 흔들면서, 이래야, 아빠가 너 싫어해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지? 아빠 너 좋아하는 거 알지? 우리 이래. 그렇게 잠깐 또 이래를 쓰다듬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미팅에 갖고 나가려고 했던 그 가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어디 있지 어디 있지? 그리고 이래가 저기 베란다에 가서 뭐 끄집어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래가 또 평상시대로 자기 뭐 물건을 챙기나 보다 그렇게 여겼는데, 잠시 후에 후다닥 오더니 아빠 이 가방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찾던 그 가방. 완전히 행동이 변화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행동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원리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공감하고 이해하는 거 당연히 어렵습니다. 컴퓨터로 비유하면요, 아이들의 CPU는 386이에요. 새 물건, 브랜드 뉴 물건이긴 하지만 처리 능력이 떨어지는 386이에요. 우리의 공감하고 이해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뇌가요, 이 전두엽에 있습니다. 전두엽. 이 전두엽이 아직 덜 발달했어요. 대뇌 피질과 전두엽이 덜 발달했어요. 그래서 이해 능력, 공감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쁜 물건이 아니라 아직 업그레이드 중이라고. 업그레이드. 뇌에 보면 이렇게 자글자글 주름이 가 있잖아요. 그 주름이 많이 가 있어야 되거든요. 처리 능력이 빨라지는 겁니다. 아이들은 아직 이 공감 능력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덜 자랐고요, 충동, 감정을 담당하는 게 변형계입니다. 이 변형계가 빨리 발달이 돼요, 이 전두엽보다. 그러니까 충동을 담당하는 게 변형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좋은 충동도 있고 나쁜 충동도 있죠. 뭐 중독, 도박, 알코올, 충동, 이런 거는 나쁜 충동이죠. 근데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겠어, 내가 운동을 해야겠어, 이번 달부터는 내가 영어 공부 반드시 해야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이것도요 생각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강력한 충동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적 충동, 그걸 담당하는 게 변형계. 근데 아이들은요 이 전두엽보다는 변형계가 발달한 거예요. 전두엽은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어떤 행동을 취할지에 대해서 헤아리고 선택하고요, 그리고 그 선택에 따른 예측들을 예상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이 전두엽이 발달이 덜 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상황 속에서 투정을 하고 불평을 하고 얼굴을 찌푸리고 싫어 이런 감정적 반응을 보였을 때 아빠가 더 싫어할지, 더 아빠에게 훈계를 들을지, 선생님에게 더 야단을 맞을지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못해요.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해심이 없는 게 아니라,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아직 이 CPU가 386, 처리 능력이 딸려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죠. 그러면 그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자기 자신이고 그 순간에 자기의 생각과 감정이죠. 난 두유를 먹기 싫은 감정. 그걸 처리하기에도 이 386 CPU가 느린 거예요. 버벅대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아빠의 마음을 이해해요? 엄마의 마음을 이해해요? 안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와 같이 여러분 주변에 성인이지만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뭐 어떻게 자랐을까 저랬을까 그거 우리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밤새 고민하잖아요. 왜 그런가 그 사람이. 이제는 고민 끝! 고민 끝내십시오. 왜 그럴까요? 전두엽이 덜 발달됐기 때문에. 아, 난 왜 이렇게 공감 능력이 떨어지지? 난 왜 이렇게 이해력이 떨어지지? 변형계가 많이 발달했고 전두엽이 발달이 덜 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절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뇌는요 계속 발전합니다.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적응해 나가요. 전두엽이 발달합니다. 업그레이드가 된다고요. 공감 능력이 커진다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커가면서 철든다 그러죠. 그게 바로 전두엽이 발달하는 겁니다. 전두엽, 지혜의 영역이 발달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해석하고 내가 행동을 취했을 때 어떤 미래가 닥칠지, 상대방이 화를 낼지 좋아할지, 이거를 헤아릴 수 있는 이 프로세싱이 된다고요. 놀랍죠? 뇌가 변화합니다. 그 이론이 이미 예전에 나왔어요. 여러분의 IQ도 변합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뭔가를 너무 그렇게 집착하지 마십시오.
사람과 동물의 굉장한 차이는 뭐냐? 이 전두엽입니다. 전두엽. 사람의 전두엽은요, 어떤 동물의 전두엽보다 굉장히 크고 발달이 잘 됩니다. 이게 동물과 인간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 누군가를 공감할 수, 누군가를 탁월하게 공감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해와 공감의 차이, 이게 뭐냐면요, 이해는요, 내 입장에서 상대를 이해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관찰하고 생각해서 내가 그 사람이 이러겠지 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써서 관찰했지만 그게 정답이 아니거든요. 근데 공감은요, 뭘까요? 이해를 넘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입장이 되어서 이해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는 중요한 사람, 자녀, 남편, 아내, 그리고 직장 상사, 동료 관찰하죠. 이해해 보려고. 이해심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 갈등이 생깁니까? 왜 싸움이 생깁니까? 왜 오해가 생깁니까? 이해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공감을 못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중요한 공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이해만 해서 안 됩니다. 관찰만 해서 안 됩니다. 직접 그 사람의 입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연, 상황, 그 사람의 행동, 원인, 감정, 이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죠. 어떤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면 악역이 나오고 주인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다 주인공에 몰입을 하죠. 그 악역, 왜 그렇게 싫어요? 왜 그렇게 못됐어요? 그 배우가 실제 인물도 아닌데 그 배우가 막 그렇게 미워지잖아요. 왜 그런 겁니까? 몰입이 된 거죠. 공감이 된 겁니다. 몰입이 확 돼서 그 주인공 배우의 사연에 내가 완전히 공감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 배우 드라마에 관찰하면서 배우의 사연을 다 들은 거예요. 드라마라서 우리가 대화는 못했지만 그 배우가 하는 말, 표정, 그걸 관찰하면서 우리가 다 들어버린 거예요. 공감할 수 있는 원리, 방법 아시겠죠? 어떻게 공감력을 키울 수 있는가? 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아이가 지금은 당장 어른만큼 또 엄마나 아빠만큼 듣지 못해, 이해하지 못해, 공감하지 못해서 속상하시죠? 이제는 그 속상함 끝내십시오. 그 아이가 아직 전두엽이 덜 발달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십시오. 머리는 자라게 되니까, 뇌는 변하게 되니까. 그 아이와 함께 대화하면서 질문하면서 누군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면 되는 겁니다. 우리 이래와의 대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당연히 어리기 때문에 전두엽이 덜 발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행동이 변화됐을까요? 말 한마디에, 대화 한 번에 행동이 변화돼서 아빠에게 관심을 가지고 아빠의 일을 돕게 되는 거죠. 제가 잃어버린 가방을 그 아이가 찾아줬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내 입장에서 완전히 공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 아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행동이 변하죠. 여러분들이 이 공감시키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면요, 누군가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당신 입장에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공감 능력을 키우시는 겁니다.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래가 아빠의 얘기를 듣게끔 제가 질문하는 거죠. 짧은 질문들. 예를 들어서 닫힌 질문이에요. 아빠가 너희들 데리고 외할머니 집에 가야 되지 않니? 이건 뭐예요? 그렇다, 아니다, 예스와 노로 나오는 닫힌 질문. 이 질문과 그리고 아빠의 마음이 어떻겠니? 너희들이 이렇게 늦고 하니까 아빠가 약속에 늦으면 미안하고 죄송하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래가 이렇게 늑장을 부리고 투정을 부리면 아빠 마음이 어떻겠니? 이거는요, 그 아이가 생각하게끔 하는 열린 질문. 아빠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내 신경이 자꾸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공감 능력을 키워서 탁월한 인간관계, 그리고 그 인정받고 여유롭고 안정된 인간관계 속에서 탁월한 당신의 능력, 창의성을 발휘하려면요, 공감 능력 키워야 되겠죠? 그러려면요, 스스로 관찰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 좋은 이해심을 낭비하지 마시고 대화하십시오. 직접 대면하고 질문하십시오. 닫힌 질문, 열린 질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술하는 겁니다. 진술. 세 가지의 방법을 쓰는 거죠. 닫힌 질문, 열린 질문, 그리고 진술법. 아빠가 10시에 만남이 있단다. 이건 진술한 겁니다. 닫힌 질문, 열린 질문, 그리고 진술문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대화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공감하도록, 이해를 넘어서 공감하도록 가져가는 것이죠. 자,
자,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공감 능력을 키우고 또 공감시킬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면요, 여러분들은 탁월한 존재가 되는 거죠. 어떤 직장에서도요, 여러분들 인정받고요, 관객 가운데 후원과 인정을 받으면서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창의성들을 자꾸 발휘할 수 있는 여유, 시간, 후원을 받아가는 겁니다. 그 직장에서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 있는 인재가 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도 그렇게 인재로 키우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어떻게 꼰대같이 듣지 않는 사람을 이해하는가요? 그 사람은 전두엽이 덜 발달했구나. 왜 내 아이가 이렇게 엄마 마음을 모르는 거야? 아이는 아직 전두엽이 덜 발달했구나. 이제 의문 끝. 그리고 어떻게 스스로 공감 능력을 키우고 또 내 아이가 공감 능력을 키우게 하죠? 질문하고 대화해라. 질문하고 대화할 때 태도, 절대 화를 통제해야 된다. 화에 휩싸여서 막 진료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듣지 못합니다. 당신을 이해시키려고 해도 아이는 CPU가 딸려서 자기 감정과 생각을 처리하는데 늦어요. 마찬가지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여러분 주변의 사회인들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화내거나 거스르게 하는 어투를 하면요, 그 사람 화가 나겠죠? 여러분의 상사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동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그 사람은요, 전두엽이 덜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 덜 발달된 내신경으로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처리하는데도 바빠요. 당신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최대한 그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야지 당신의 입장을 공감할 수 있는 프로세스, 메모리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대화할 때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하면서 기분 나쁘게 하지 마라. 그리고 닫힌 질문, 열린 질문, 진술문, 이 세 가지를 적절하게 타이밍 맞게 사용해서 상대방을 들어라. 자, 여러분들, 그러므로 행복해지고 탁월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공감 능력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공감 능력, 이해, 질문, 대화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연습하시면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